안녕하세요. 든든한 보험의 신철우 본부장입니다. 여러분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이것도 가입해야 한다, 저것도 가입해야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입하고 싶어지시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특약과 보장이라면 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부터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닥 좋은 특약이 아니라면 설계사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가입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계사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 4가지 특약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번 일당입니다. 바로 보험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세 여성 기준으로 유리한 A사의 설계안을 가져왔습니다. 2번 일당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특약은 아닌데요. 질병 입원 일당은 최대 3만원, 상해 입원 일당은 최대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만원당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질병 입원 일당 만원당 6,076원이 나왔고요. 20년간 총 보험료는 145만 8,240원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만원당 2,106원으로 20년 동안 총 보험료는 50만 5,440원이 조금 넘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이 질병 입원 일당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제가 입원 일당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총 보험료가 싸지 않을 뿐더러 평균 입원 일수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던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그런 건데요. 실제 통계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주요 수술 연보 통계 자료에서 가장 입원 일수가 긴 상위 3가지 수술을 보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29.41, 슬관절, 고관절 치환술은 각각 19.41, 17.11 수준입니다. 하위 3가지 수술은 치액수술 2.41, 정맥류 결착 및 제거 수술 2일, 백내장 수술 1.11, 평균 입원 일수는 총 5.41 수준입니다. 가성비를 따져보면 질병 입원 일당 1만원을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달을 입원한다고 할지라도 보험금은 3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30만원의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암 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또한 보험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안은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35세 여성의 예시고요. 암진단비 1,000만원당 7,330원입니다. 암수술비는 1,000만원당 12,470원입니다. 암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최초 1회안으로 보장하고요. 암수술비는 진단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회당 보장으로 오히려 암수술비가 진단비보다 더 비싼 구조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많이 하는데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만 하게 될 경우엔 암수술비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보장받을 수는 없는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암 진단비에다가 더 많은 보장을 추가하고 싶다면 암주요 치료비를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이미 찾아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24년 새로 나온 특약이고요. 진단일로부터 5년간 전이된 암이든 재발한 암이든 상관없이 모두 보장합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암수술비 모두 보장하기에 웬만한 암치료는 다 해결이 가능한데요. 또한 암주요 치료비 지원금을 통해서 내가 연간 부담한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어간다면 1,000만원 단위로 비례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진단금은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 지급받고 끝난다면 암주요 치료비 지원금은 연간 최대 1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5년 동안 최대 5억까지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암 진단금 1,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추가해야 되지만 표적항암, 면역항암, 중입자 치료, 카트 치료 모두 보장되기 때문에 암 관련 특약을 전부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암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진단암, 계속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은 암 진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새롭게 암에 진단되거나 전이, 재발, 잔여암으로 확정된 경우 또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만약 1년 이내 재진단 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초 1회안 지급받는 특약이 아니다 보니 보험료가 일반암 진단비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이 보험료가 7,300원이라면 계속암 진단비는 23,850원인데요. 약 16,000원, 520원 정도 차이 나고 암 진단비 대비해서 3배 이상 비싼 특약입니다. 차라리
한 번 더 걸릴지 모를 개소암 진단비를 1,000만 원 비싸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준비해서 첫 번째 암 진단 시에 더 확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질병이 걸렸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함이지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려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진단암은 암에 한 번 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후순위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우선 질병 상해를 포함하는 장애의 정의를 보면 증상이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특히 영구적으로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은 포함되지 않고요. 검사 이후에 질병이 발병하고 이를 치료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야 하기에 이 또한 후순위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가 발생된 사고와 그 이후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원래부터 취약한 부위였다거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이 관여도를 산출하는 데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전의 가능성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의사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나마 약한 장애인 5% 장애율을 예시로 봐볼게요. 첫 번째는 한 귀의 청력의 약간의 장애입니다. 판정 기준을 보면 수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평균 수능 역치가 70dB 이상이 되어야 하고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기 기능의 약간의 장애 5%인데요. 역시나 언어평가상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음 정확도가 75% 이상이거나 표현 언어 지수가 66점 이상으로 정해놓은 점수가 초과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보시면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상해 후유장애는 1,000만 원당 393원, 질병 후유장애는 32,960원입니다. 물론 100세 만기로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고요. 80세나 90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지만 말씀드렸던 까다로운 그 기준들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설계사도 가입하지 않는 4가지 특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 두 번째는 암수술비, 세 번째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 네 번째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위에 말씀 특약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고 진단비보다 후순위인 특약, 매우 구체적인 수치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 4가지 특약을 굳이 가입해야겠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인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내용도 좋으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담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든든한 보험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로 연락 주셔서 전화 상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